네, 이번엔 경제 뉴스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편리하게 또 자주 들르는 곳이죠. 저는 가끔 심심해서 시간이 남아서 들르기도 하는데요. 바로 편의점 이야기입니다. 거리 이곳저곳에서 보이는 편의점 그 수가 많아진 만큼 서비스도 다양해졌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네, 최근 우리 경제가 회복 추세로 돌아섰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건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지표가 있다는데요. 잠시 뒤에 알아봅니다. 경제부 지영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지 기자, 먼저 편의점 이야기 좀 해볼게요. 요즘에는 온갖 서비스가 가능하다죠? 네, 이행코도 편의점에서 택배는 이용해 보셨죠?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본 적인데 아직 이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예. 이게 처음에 새로 시작할 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지금 보편적인 서비스가 됐습니다. 네. 지금은 편의점에서 화장도 할 수 있고 환전도 가능합니다. 네. 네, 이런 변화에 힘입어서 국내 편의점들 고속 성장을 거듭해서 연매출 20조 원, 점포 수는 무려 3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진화하는 편의점의 모습, 이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335 대학생들이 향하는 곳, 편의점입니다. 점포 안에 마련된 화장대를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편하게 화장할 곳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항상 화장실에 가서 냄새도 안 좋고 사람들도 많은데 화장하기 되게 불편했는데. 사무실 밀집 지역의 편의점, 주문받은 도시락을 즉석에서 싸줍니다. 스팸 하나 더 넣으시고 계란말이는 하나 좀 빼줄 수 있어요? 커피도 마실 수 있어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들에게 인기입니다. 회사 돌아가는데 식당에서 먹기는 좀 애매해서 그냥 짧게 시간 내서 먹게 됐습니다. 가성비는 최고인 것 같아요. 경기 불황에도 나홀로 성장을 이어가는 편의점. 지난해 매출 20조 원을 넘기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점포 수만 3만 개. 치열해진 경쟁에 특히 주 고객층인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를 겨냥한 서비스 개발에 고심 중입니다. 자판기 형식의 무인 세탁소와 환전 등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편의점 은행도 시범 운영 중입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점이란 공간이 단순한 유통 채널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적인 기능도. 네, 그런데 지 기자, 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편의점 수가 다양해지고 서비스가 늘어나는 건 좋은데 네. 편의점 점주들도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이잖아요. 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매일 편의점 10곳이 새로 문을 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속 성장의 이면에는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취재진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의 지하철역 근처를 가봤습니다. 편의점 수 한번 세어보시죠. 자, 편의점 또 있죠. 편의점 또 있습니다. 한 집 걸러 한 집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반경 100m 내 편의점만 10곳입니다. 지난해 새로 문을 연 편의점은 4,200여 곳, 매일 자고 나면 10곳 이상 생기는 겁니다. 심지어 한 건물에 보시는 것처럼 편의점이 나란히 붙어있는 곳까지 있습니다. 자, 쉽게 생각을 해봐도 사람들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결국 올 수 있는 손님 수가 각 점포당 줄어드는 거라는 계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편의점주들 사이에서는 본사는 돈을 버는데 우리는 정말 남는 게 없다. 이런 원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한 편의점 한 달 매출 가지고 직접 계산을 해본 거예요. 자, 본사 가맹비, 임대료, 인건비 빼고 나니까 점주가 실제 쓰는 돈이 100만 원대로 떨어지죠. 실제로 9년간 편의점 본사 연매출 3배 가까이 뛰었는데 가맹점주의 매출은 20%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도보거리 250m 내에는 신규 편의점 출점을 금지하는 공정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브랜드 편의점에만 해당돼서 있으나 말합니다. 때문에 이 거리 제한 규정이라도 제대로 도입을 하자. 그래서 가맹점주도 좀 돈을 남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다른 소식 좀 알아볼게요. 우리 경제가 최근에 회복 국면이다. 이런 기대감이 큰데 정작 서민들은 별로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서민들 심정은 아마 이럴 겁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도 그 돈이 돌고 돌아서 내 주머니에 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경제 효과가 얼마 하는데 내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경제가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 삶을 보여주기 위한 지표가 있습니다. 경제 고통 지수라고 국민들의 경제적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타내는 건데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서 계산을 합니다.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운데 물가마저 올랐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올 1분기 실업률은 4.3%, 여기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2.1%를 더한 경제 고통 지수
6.4로 집계가 됐습니다. 2012년 1분기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자, 이 AI 영향으로 축산물 올랐죠. 또 구조조정 여파로 실업률도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자, 물가 얘기 꺼내셨으니까 그 치킨값 얘기 좀 해볼게요. 이제 치킨이 국민 간식이 아닌 수준으로 값이 올라간다고 얘기가 있어요. 이게 업체들 가격 올리는 패턴이 이렇습니다. 저도 뭐 취재 여러 번 해봤는데, 네. 자, 가격 올릴 계획 있습니까? 물어보면,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요.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그 현재라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한 두어 달 사이에는 안 올리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 현재로서는 지금 올릴 계획이 없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죠. 무슨 뜻이겠어요? 뭐 올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 업계 1위,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위 BBQ가 가격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이후 8년 만의 인상인데 그동안 인건비, 매장 임대료 등이 다 올라서 경영이 어려워진 가맹점주들이 치킨값을 올려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인상 시기 다음 달 초쯤이 될 걸로 보이고 인상폭은 주요 메뉴 평균 9에서 10%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업계 1위 BBQ가 올리면 다른 업체도 뒤를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